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오세훈입니다. 오늘은 권역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 오랜 고민과 연구의 결과물인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후보도 이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화두, 가장 중요한 서울시장의 책무이고 임무입니다. 강남 개발 이후에 50년간 지속된 서울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비강남권의 변화와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핵심 문제는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의 방치, 교통 소외 지역의 방치, 양질의 일자리 부족, 그리고 집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공원과 녹지의 부족, 열악한 교육 환경과 부족한 교육시설, 그리고 문화와 예술 등 삶을 풍성하게 해줄 시설들의 부족, 이렇게 6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고 박원순 시장이 이끌던 서울시는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천금과 같은 기회를 방치하거나 중단하거나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교통 소외 지역을 없애기 위해서 2007년부터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토목 전시성 예산이라고 낙인 찍어서 예산을 줄이고 복지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취임과 동시에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당시 발표했던 7개 노선, 만약에 중단 없이 그대로 추진했다면 모두 2017년 이전에 완성이 돼서 비강남권에 사시는 분들의 매일매일에 아주 편리한 발의 역할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랐다면 시장 자격이 없었던 것이고, 알고도 중단을 시켰다면 이거보다 더 큰 서울 시민들에 대한 죄악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산대교, 강변북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려고 2010년 공사를 시작한 월드컵대교,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일명 티스푼 예산의 공사, 다시 말해서 짓거리만큼, 공사가 그냥 지속될 만큼만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긴 장장 11년째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속 삭감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길어진 만큼 공사비는 매우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로 시의회 추산 당초 계획보다 무려 1,000억 원이 지금 더 들어간 상태입니다. 정말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지 시민 여러분들이 알면 아마 굉장히 분노하실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제가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강남북 균형 발전은 또다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그러나 실현되지 않는 식상한 구호에 머물 것입니다. 서부권, 서남권, 동부권 3개 권역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각 권역의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옆에 이 서부권이 되겠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신생활경제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2009년 서부권 르네상스 수립 당시 녹번동에 있는 국립보건원이 청주로 이전하게 돼서 서부권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고자 서울시가 전격 매입했던 부지입니다. 가뜩이나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시에서 참 좋은 천금 같은 기회였는데 당초의 계획은 모두 폐지되고 난데없이 서울혁신파크라고 하는 이름만 혁신일 뿐 그 무엇 하나 혁신적이지 않은 주인 없는 시민단체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원순 시정을 시민은 없고 시민단체만 있는 그런 시민단체 행정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이 바로 이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에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세대 불문 행복타운, 각종 고품격 공연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상업문화 컴플렉스, 그리고 일부 주거까지 멈추어 섰던 10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추진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통 소외 지역 해소입니다. 선거 때마다 이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단골처럼 써먹고 당선과 동시에 다시금 검토하겠다, 검토로 이름이 바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은평 세길 모두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제동과 상암동 일대의 부족한 학교 시설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옆에 서남권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서남권이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서남권 지역은 과거 대한민국과 서울을 먹여 살리던 공간이었습니다.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지역이 슬럼화되고 노후 공장들은 이전할 곳을 못 찾아서 남아있다 보니까 지역 전체의 이미지도 내려앉고 있습니다. 2008년에 이러한 서남권 지역의 낙후 이미지를 벗겨내기 위해서 이른바 서남권 르네상스를 추진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중단되었지만 그때 마곡지구 개발이라든가 서울 수목원, 고척 스카이돔 등 또 서서울 호수공원과 같은 이러한 성과는 마무리를 해냈었습니다. 이미 발표했던 지상철 지하화도 이 지역을 대표적으로 염두에 둔 공약입니다. 경부선 구간 지하화를 통해서 동네의 오랜 단절도 회복시키겠습니다. 영등포역에서 금천구청역 구간을 지하화하고 역세권을 복합 개발하면 일대의 모습이 상전벽해로 바뀔 것입니다. 구로구의 신도림동, 고척동, 오류동, 개봉동, 가리봉동, 금천구의 가산동, 독산동, 시흥동 등이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쉽지 않은 사업이고 반대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여건이 바뀌었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준공업지역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서울 전체 준공업지역 면적의 82%가 서남권에 몰려 있습니다. 산업지형이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당시의 제조업이 30%도 남아있지 않은데 경직된 도시계획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황에 맞는 용도가 입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서남권 지역이 받아왔던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기회에 큰 틀에서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구로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구로을 국회의원을 3번 하는 동안에 이전과 개발을 곰탕처럼 여러 번 우려먹다가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지역의 눈치를 보다가 이전 대신에 뚜껑을 씌워서 수직정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결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은 국토부의 결정대로 강력하게 시행할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구로 차량기지와 함께 변화를 꿈꾸는 2개의 지역이 더 있습니다. 구로 공구상가와 신도림 일대 재개발 지역인데요. 이 3개의 지역을 함께 엮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남겨야 할 시설은 첨단 형태로 바꾸고 부족한 신규주택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서남권 전체의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북권입니다. 동북권 지역은 교통 문제와 상업 문화시설 부족, 일자리 부족이 지역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창동 차량기지 이전, 그리고 창동 역사 개발 등이 그 계획입니다. 기존에 계획 중인 바이오메디컬 산업단지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본사 등 항구적이고 자생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성 업무 기능이 자리해야 합니다. 공기업으로는 서울교통공사의 이전이 적합할 것입니다. 또한 돔구장과 스타필드가 결합된 상업문화 컴플렉스를 입지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목말라 했던 고급스러운 생활문화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교통 소외 지역이 많은 곳이 또 동북권입니다. 면목선과 강북 횡단선, 4호선 급행화와 우이신설선을 방학동까지 연결하는 일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남역과 같은 상업과 문화기능, 강남과 여의도와 같은 풍부한 일자리의 도시로 탈바꿈시켜서 창동역과 동북권 일대를 북부 수도권의 중심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동남권의 발전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코엑스부터 잠실운동장 일대에 진행 중인 국제교류 복합지구 계획과 6개의 철도 노선이 만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사업 등 글로벌 도시의 면모를 일신하는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청년부터 행복하게,
지금까지 오세훈의 권역별 지역발전 정책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 권역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약 발표는 마치겠고요. 오늘 아침에 공관위에 정중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맞수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맞수 토론 진행 직후에 시민평가단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승부에 대한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전에 공관위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거의 100% 핵심 당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당원 평가라고 발표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평가를 호도하면은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당원 및 시민평가단이라는 실체를 어떤 의미에서는 좀 왜곡하는 평가단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발표되다 보니까 마치 일반 시민 여러분들 중에 객관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정이 돼서 1000명 정도가 발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 시민들, 국민들은 잘못 알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언론에 이제 계속 확산되고 재인용되는 결과를 보면서 이 점은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관위에 이 토론평가단을 원칙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옳겠다. 왜냐하면 각 당협위원장들이 50명씩 추천한 사실상 핵심 당원들입니다. 그분들의 평가가 시민들의 평가로 왜곡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일을 제기를 했고요. 그 점을 바로잡아 줄 것을 공관위에 정중하게 요청드렸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